네, 오늘 대담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특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콘텐츠를요. 오늘 김가은 이데일리 아이스티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넘을 수 있을까 했던 선까지 넘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 추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먼저 그 현황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99,000달러를 잠깐 돌파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한 3일 전부터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꿈의 가격이라고 여겨졌던 10만 달러 돌파는 사실상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망상으로는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게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뭐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도 내년 연말까지 20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일단 제일 큰 요인으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행정부에서 친가상 정책과 규제 완화를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의해서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많고 또 최근에는 백악관 내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전담 직군을 신설을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업계와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신말 소식이 들려온 다음부터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물 ETF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정보 플랫폼 중에 파사이드 인베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20일 기준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0일 기준인데 현물 ETF에 총 7억 7,4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3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라서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연내에 1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책상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2기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대거 이제 등용되는 흐름들이 하나 둘씩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는데 이제 사퇴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선거 당시 했던 공약들이 하나 둘씩 이제 현실화되는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요.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네. 게리 겐슬러 위원장 해고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일찌감치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겐슬러 위원장 임기가 사실 26년까지인데 네. 지금 이제 나온 소식은 자진 사임하셨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아도 약간 힘들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친가상자산 인사, 뭐 일론 머스크가 사실 대표적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을 이제 상향시키는 도지부 예. 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약간 이런 공약들은 사실 강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 같은 걸 거치면서 부채가 35조 달러 규모로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정 부채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 국채를 그만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달러 패권이 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트럼프 당선인이 미는 이유가 달러 같은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1달러, 그러니까 코인의 자산 가치를 1달러와 연동시켜 놓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코인이 유통되고 거래가 될 때마다 그 달러를 증거금으로 쌓아둬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코인 거래와 소비가 많을수록 달러 수요도 함께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달러 패권을 어쨌든 유지시킬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트럼프 당선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내각과 주요 인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친암호화폐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갖고 있거나 이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또 탈러 패권 시대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더 밀 가능성도 있고요. 기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 2기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내년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 듭니다. 기자님 보시기엔 어떻게? 일단 현재 질문이 무의미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뭐 여러 투자자분들도 전망이니까. 그렇고 뭐 예. 전문가분들께서도 사실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상원과 하원을 보면 공화당이 거의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뭐 앞서 발의했습니다만 연준이 마련한 재원으로 향후 5년간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매년 20만 개씩 구입을 해서 총 100만 개를 비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략자산화하겠다라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을 하면 어쨌든 똑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다수당이 지금 공화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 같은 걸 발의를 하면 내년 연말까지 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정보효율부 수장이 아까 됐다고 맞아요.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도지더라고요. 그 스펠링이 도지인데 네. 하필 정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뭐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없애겠다. 약간 이런 목표로 출범을 한 부서인데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무료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또 화제가 되겠군요. 예, 이게 굉장히 예. 화제가 됐고 예.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정보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 도지라는 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지코인이 네. 일론 머스크 CEO가 예전부터 이제 SNS에서 맞아요. 많이 예, 거론을 예. 하던 가상자산인데 이 도지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임명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도지 거래량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참 심리란 어쩔 수 없나 봐요. 예, 예. 그래서 한때는 비트코인 거래량보다 도지코인 거래량이 뭐 거의 6배 이상 예. 높았을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뭐 조언을 주시기로는 도지 같은 알트코인보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에 시작하시라. 결국, 예.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인 불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잘 모르시는 분도 이제 코인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과열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국내에서요 그 역김치 프리미엄 그 현상 그 어떤 뜻인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좀 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김치 프리미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김치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이제 다르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게 가상자산이랑 그 원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화폐와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 시장에 나와 있는 혹은 뭐 이제 나올 공급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외환법에 의해서 개인이 매도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량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또 거래를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수량이 적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도 정해져 있고, 예, 제한돼 있네요. 네, 그래서 거래의 물량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국내 시장이 해외보다 더 비쌌어요. 근데 최근에는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반대로. 네, 반대로 국내가 더 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63%까지 내려갔고, 그래서 어쨌든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아, 입장으로서 그래요? 예. 재미를 좀 보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뭐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뭐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유, 부럽네요, 기자님. 어쨌든 그러니까 더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이게 하나의 또 화제예요. 이거 보니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가상자산을 투자해서 번 돈이 이제 한 해 250만 원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최근 이제 대세가 대세인 만큼 좀 이거를 좀 미루자? 예, 예. 혹은 뭐 이렇게 반대하는 뭐 그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있고요. 네. 과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지 정책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최근 소식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지금 얘기를 꺼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는 26일 날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를 5천만 원 한도로 시행한 안을 처리하기로 지금 당내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2년 유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큰손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민주당도 네.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한 이유가 예. 사실상 이제 일반 투자자들, 저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의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치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좀 조율안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네. 비공식 회의에서 예. 코인 과세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과세를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유통되는 거에서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예. 혹은 뭐 개인 지갑에서 또 송금을 해서 해외에서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금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규격도 지금 없어서 네. OECD에서 지금 2027년 시행 목표로 카프라는 기준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프 시행되는 게 2027년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량까지 다 추적을 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좀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국내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당하는 상황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세금 회피라고 할까요? 네. 뭐 어쨌든 이익을 내셔야 되니까 다시 갈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해외 거래소로 예, 예. 아마 거래량이 많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량을 어떻게 추적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향후에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또 일반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사실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물꼬를 이미 터놓은 상황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뭔가 250만 원이라든지 좀 더 세분화돼서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취재하신 거 보니까 이제 줄줄이 또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뭘 보고 투자를 전략을 좀 삼아야 될지 마지막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치적인 요인들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규제 완화라든지 혹은 뭐 가상자산 시장 지원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백악관 내 가상자산 정책 전담 보좌관을 이제 둘지 말지를 업계랑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또 확정이 된다면 가격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법 아까 신시안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의 진척도 같은 것도 조금 살펴보시면 투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가은 이데일리 ICT부 기자님이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해가 정말 잘 됐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발빠른 소식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한 대담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